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20년 지기 절친 김태수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진짜 인생이 뭔지 배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가 겪은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52세고, 27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평범하게 살던 친구였어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월급 400만 원 받아서 전세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대학생, 자녀 둘 학비 대느라 항상 빠듯하게 사는 우리 또래 가장들이 다 그렇듯이요. 제가 왜 태수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친구가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그 시작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작년 3월 15일 저녁이었어요. 태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더라고요. 현우야, 병원에 와줄 수 있어? 미영이가. 급하게 을지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태수는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사모님인 미영 씨는 응급실 침대에 링거를 맞고 계시더라고요. 뭔 일이야?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거야?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졌대. 그런데 태수가 고개를 들더니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히 절망한 얼굴이었어요. 현우야, 미영이가 6개월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뭔 소리야? 췌장암이래. 그것도 사기. 6개월 전에 진단받았는데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6개월 동안. 그것도 췌장암을?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간과 폐에 전이가 됐고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로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는 어떻게 하신 거죠? 환자분이 혼자 오셔서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가족분들은 모르신다고 하시더군요. 태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6개월 동안 혼자. 그날 밤 미영 씨가 깨어났을 때 태수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당신 걱정될까봐, 아이들 공부에 지장 줄까봐. 치료비는 어떻게 했어? 적금 깨고, 엄마한테 조금 빌리고. 알고 보니 미영 씨는 6개월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요. 월 치료비가 800만 원씩 나가는데 시어머니한테 3천만 원 빌리고 자신 명의 적금 2천만 원 다 깨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썼어? 한 5천만 원쯤? 태수가 그 순간 무너졌어요. 완전히.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미영아, 우리 부부 사이가 그런 사이였어?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도 모르고 있어? 응, 졸업할 때까지는 모르게 하고 싶었어. 태수가 병실 밖으로 나오더니 복도 끝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52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우리가 무슨 남남인가? 그 다음 날부터 태수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우선 치료비가 문제였어요.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신약이나 면역항암제는 거의 비급여라서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수 월급이 400만 원인데 치료비가 800만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현우야, 전세금 빼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어. 야, 그럼 너희 어디서 살아? 월세로라도 구해야지. 미영이 치료가 우선이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태수가 아들 준호 24세와 딸 세영 21세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아이들 반응이 아빠, 왜 우리한테도 숨겼어요? 엄마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뭘 몰라서 학교나 다니고 있었어요? 준호가 울면서 태수를 원망했어요. 아빠도 몰랐어. 엄마가 말 안 했어. 그럼 아빠는 엄마한테 관심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몰랐어요? 세영이도 아빠를 탓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학교 그만둬야 해요? 그때 태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다음 몇 주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태수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도 좋은 얼굴은 안 했죠. 갑자기 휴직한다고 하니까 눈치를 주더라고요. 김 과장, 요즘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래도 회사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장님, 아내가 암이라서 그래도 무작정 휴직할 수는 없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결국 태수는 무급휴직을 택했어요. 월급은 없어지고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그리고 전세금 5억을 빼서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집 리모델링 한다고 거짓말하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답답했어요. 태수야, 내가 돈 좀 빌려줄게. 고마워. 하지만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돈을 어떻게 빌려?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태수가 며칠 후에 다시 왔더라고요. 현우야, 미안한데 좀 더 빌려줄 수 있어? 이번 달 치료비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걸. 5월쯤 되니까 태수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현우야,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금이 3억이야. 야, 무슨 소리야 그게? 미영이 치료비로 쓰고도 남을 거야. 아이들 학비도 해결되고. 너 미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 태수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살도 10kg 빠지고 눈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미영 씨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태수한테 진짜 화를 냈어요. 야, 김태수. 너 지금 가족들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몰라? 뭔 소리야? 미영 씨가 왜 6개월 동안 숨겼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어.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어? 더 큰 짐이 되려고 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일단 포기부터 하지 마. 그리고 미영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 그날 밤 태수가 미영 씨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줘.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당신과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그게 무서워. 그럼 뭘 원해? 나랑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될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그때 태수가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미영아, 우리 2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준호 태어났을 때? 세영이 첫 생일 때? 아, 신혼 때 여행 갔을 때도. 요즘은? 요즘은 당신이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더 미안하고. 그때 태수가 눈물을 흘렸대요. 미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 그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자. 그 다음 날부터 태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치료 방향을 바꿨어요. 무리한 항암 치료, 대신 통증 관리와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치료로 바꾼 거예요. 월 치료비가 8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태수가 24시간 간병을 시작했어요. 간병인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현우야, 내가 27년 동안 미영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생각해봤어.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 이제라도 진짜 남편 노릇해보려고.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서툴고 음식 만드는 것도 못하고. 그런데 점점 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미영 씨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계속 미안해하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태수가 정성스럽게 간병해주니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환자 대접받는 것 같아. 바보야. 너 진짜 환자잖아. 그리고 내 소중한 아내고. 태수가 간병하면서 미영 씨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미영 씨가 2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현우야, 이거 봐. 미영이가 일기를 썼더라.
그 일기장에는 미영 씨의 진짜 마음이 다 적혀 있었어요. 태수가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준호가 아빠 닮아서 성격이 곧다. 세영이는 나를 닮아서 감정이 풍부하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 태수가 승진 못했다고 풀이 죽어 있었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오늘 배가 아팠는데 태수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 병원 가보고 싶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문장이 6개월 전 일기였어요. 그때부터 미영 씨가 혼자 병원 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태수가 그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현우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 27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몰랐어. 그 일기장 내용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줬어요. 준호와 세영이가 엄마 일기를 읽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우리 걱정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아빠도 엄마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가족다운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늘렸어요. 세영이도 과외 알바를 시작했고요. 아빠, 우리도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감당해야죠. 태수가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회의를 했어요. 미영 씨 상태나 경제 상황이나 아이들 학교 이야기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소통하는 가족이 된 거예요. 태수가 간병을 하면서 의외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환자 가족들이 태수한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수 씨, 어떻게 그렇게 잘 돌봐주세요?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입맛이 없어 해서 침대에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태수가 6개월 동안 터득한 간병 노하우가 정말 대단했어요. 의료진들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김태수님, 간병인 하시는 분들보다 더 전문적이세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아내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때 태수한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현우야,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가족이 아픈데 간병인 쓸 돈은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맞네. 요즘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 내가 간병 교육을 해볼까? 가족 간병하는 사람들한테? 9월쯤부터 미영 씨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태순의 가족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미영 씨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정말 행복해. 27년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왜요? 당신이 진짜 날 사랑한다는 걸 느끼거든.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컸고. 가족들이 미영 씨 침대 주변에 둘러앉아서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얘기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 보였어요. 미영 씨가 가장 기뻐했던 건 태수가 아이들과 진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당신 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있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11월 말 미영 씨가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태수야, 고마웠어. 마지막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미영아, 그리고 미안해. 처음에 숨긴 거.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준호야, 세영아,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아빠 원망하지 마. 아빠도 처음 겪는 일이야. 엄마,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가족이니까. 미영 씨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태수가 미영 씨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미영아, 27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사랑해. 장례를 치르고 나서 태수가 혼자 남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빈집에 혼자 있으니까 허무하고 미영 씨 생각나고. 그런데 신기한 게 태수가 절망하지 않더라고요. 현우야, 미영이 덕분에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뭔데? 가족이야.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 태수가 간병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정리해서 가족 간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동안 아내를 간병했던 김태수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간병인 쓸 돈은 없고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태수의 간병 교육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청이 점점 늘어났어요. 병원에서도 태수한테 교육을 의뢰하기 시작했고요. 김태수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 환자 가족 대상으로 교육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아니에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더 현실적이에요. 태수가 간병교육센터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 5명에 월 매출 3천만 원이 넘어요. 태수 개인 소득도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우야, 내가 평생 월급쟁이로 살 때는 400만 원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야,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 그러게, 참 아이러니하지? 준호와 세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복학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아니에요. 엄마 아플 때 받은 도움들을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도와줄 차례인 것 같아요. 세영이는 간호학과로 편입했어요. 아빠가 간병하는 모습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뭔지. 태수가 아이들 앞에서 자주 우는 모습을 봤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미영이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지금 태수는 간병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암 환자 가족 모임의 회장도 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가족 돌봄 지원센터 자문위원도 하고 있어요. 태수 강의를 들은 사람들한테서 감사 인사가 계속 와요. 김태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 마지막을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노하우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돈 없어서 간병인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교육받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태수가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미영이가 내게 남겨준 선물인 것 같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었어. 지금 태수를 보면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선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월 1,000만 원씩 벌면서 전세 8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변화예요. 현우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그래? 미영이 떠나보내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 이상하지? 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 그리고 미영이가 나한테 남겨준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태수는 지금도 매주 미영 씨 묘소에 가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줘요. 미영아, 이번 주에 교육받으러 온 분이 너랑 비슷한 나이였어. 그분 남편한테 내가 나한테 해준 말 전해줬어.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라고. 요즘 주변에서 태수한테 재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수야, 이제 새로운 시작해볼 생각 없어? 아직은 그럴 마음이 안 들어.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모르겠어. 미영이가 허락할 때까지? 태수가 아직도 미영 씨를 많이 그리워해요. 하지만 그리움이 발목을 잡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있어요. 미영이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태수를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선 위기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태수네 가족이 겪은 일은 분명히 비극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극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숨겨진 것들이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것. 미영 씨가 병을 숨긴 건 분명히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사랑이었잖아요. 태수도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됐어요. 현우야, 미영이가 숨긴 건 병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지키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한 거였어. 지금 태수를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전보다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수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우야,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어? 뭘 바꾸고 싶은데? 아무것도.
미영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후회 없어? 없어. 오히려 감사해. 미영이한테도, 그 상황한테도. 여러분, 태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숨겨진 진실이 항상 배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태수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중요한 건 일단 왜 숨겼는지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태수처럼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미영 씨가 병을 숨긴 건 태수를 사랑해서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태수가 6개월 동안 간병하면서 찾은 건 단순히 아내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었고, 가족의 진짜 의미였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었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태수처럼 그 위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상처도 사랑도 모두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예요. 태수는 말했어요. 미영이가 내게 남겨준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저는